안녕하세요. 명지학교 우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EDA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은 이제 오토라고 하는 데이터 불러들여가지고요. 기본적인 이제 그 서머리 스탯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이 HMISC 요 패키지 로드 해가지고 describ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price라고 하는 변수의 summary stats를 살펴보았죠. 근데 요거 말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deploy를 이용해 가지고 summary stats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library 하시고 tidyverse 이렇게 해서 이거 tidyverse 로드 하시고요. 그 tidyverse 이렇게 로드 하시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간단한 summary stats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쓸 자료는 오토죠. 오토고 파이프 넣으시고요. 그룹 바이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foreign 변수별로 이제 어떤 그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foreign 값별로 해서 summarize죠. 그룹 바이 summarize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count는 n 이 펑션 쓰시고 그 다음에 평균은 뭐 min이죠. min이고 price고 옵션으로 만약에 non-available은 지운다. 그리고 true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정치 빼고 계산한 얘기죠. 그 다음에 median 이렇게 하고 median 펑션 쓰시고 price에 똑같이 RM은 true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이제 standard deviation 펑션에 price에 똑같이 이렇게 하고 NA.RM 이렇게 하시면 true 이렇게 하면 이제 summary 스탯이 만들어지죠. 이거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줄을 좀 맞춰요. 나중에 보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은 이제 foreign 값에 따라서 domestic foreign이죠. 그리고 count 52개, 22개. 그다음에 평균은 6072, foreign은 6385. median 값은 domestic이 4782, 그다음에 foreign이 5759. 스탠다드 디베이션은 domestic이 3097, 그다음에 2622 foreign 값의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요게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보기가 좋아요. 테이블로. 그래서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지 않고 복사해가지고 요 결과죠. 요 결과를 어떤 객체로 해서 예컨대 이렇게 할까요? 테이블 1 이렇게 해서 테이블 1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1은 뭐냐면은 아까 요거죠. 이렇게 된 클래스를 한번 써볼까요? 클래스 T.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요것이 요게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eign factor, count integer, minute double, median double, standard deviation double 해가지고 요 테이블이 데이터 프레임에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knit r 패키지가 있어요. knit라고 하는 건 이제 뜬다는 얘기죠. knit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r에서의 knit라고 하니까 여기서 케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케이블. 그래서 s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1은 t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테이블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각가지 이제 그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예컨대 여기에다가 digit 1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자릿수를 어떻게 할 거냐 자릿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릿수가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시 복사하셔가지고 근데 align 온라인은 센터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가운데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마크다운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마크다운으로 이제 요거를 표시를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서를 만들고 이럴 때 이렇게 텍스트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이런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기 좋게 보고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제가 더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뭐 제가 중간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확률 변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파악을 하는 건데, 그 특성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분포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 확률 변수들 간의 결합 분포, joint distribution. 이걸 우리가 인공관계 분석에 쓰든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forecasting 혹은 prediction 예측하는 데 쓰든 두 확률 변수의 이제 joint distribution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고, 특별하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때 특별하게 우리 관심 변수는 우리가 y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y가 있고 그 다음에 뭐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가 y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y, x 혹은 뭐 이걸 x, y라고 표시를 하든 요 두 확률 변수의 결합 분포, 이게 우리 궁극적으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상관관계도 보고요, 상관관계도 보고 뭐 회귀 분석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R이나 나중에 뭐 다른 랭귀지, 뭐 파이썬 같은 거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갈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포를 살펴보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분포를 살펴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죠. 학교 다닐 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빈이죠.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 구간에 속하는 값들의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 상대 빈도를 계산하거나 해서 뭐라고 할까요? 요런 모형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숫자들이 어디에 분포대에 모여있고 어디에 좀 모여있지 않은지 이런 모양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하겠지만은,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그 확률 변수에 관심이 있는 1변수죠. 1변수의 변수 하나짜리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두 개를 본다고 했을 때, 두 변수 간의 y하고 x 간의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 두 변수의 교차 분석, 크로스 태블레이션을 해보면 되죠. 크로스 태블레이션을 해보면은 뭐 y 값이 어땠을 때 x 값이 어떤지, 혹은 x 값이 어땠을 때 y 값이 어떤지를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를 표로 그리면은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보통 훈련이 좀 덜 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테이블만 봤을 때 어떤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스캐터그램, 산포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y 변수라고 하는 우리 타겟 변수, 이게 타겟 변수죠. 우리 분석을 해야만 되는 요 변수를 정하고,
요거의 분포들을 많이 살펴봐요.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 정책 혹은 어떤 forecaster, predictor 뭐라고 부르든지 요 X 변수가 특성이 되면은 요 두 변수 간의 산포도, 다양한 산포도를 그려본다. 그래서 뭐 작게는 그냥 대여섯 장부터 시작해서 많으면은 수백 장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도 해보고 가설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논문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기사도 읽어보고 법률도 찾아보고 해서 왜 두 변수가 왜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 분포를 그 초반에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기초해서 적절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텍스트든 아니면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든 상관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어서 한번 이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서요. 데이터로 돌아가서 우리 오토 데이터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할 거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예요. 우리 히스토그램 그림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ggplot 혹은 이제 시각화 설명할 때 좀 설명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한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역시 이제 아직 데이터는 우리가 불러드리는 오토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확률 변수는 일단 우리가 프라이스를 한번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스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토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오토에서 출발해서 ggplot이고요. 그 다음에 매핑이고 aesthetics의 x는 pric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geom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제일 싼데 3,000에서 제일 싼데 15,000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값이 5,000이었으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중간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평균이 6,000인데 6,000에서 여기 간격은 짧고 요 간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까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기 때문에 이 평균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딸려가 있고 대충 이런 모양을 가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조금 한번 몇 가지 옵션을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컬러는 화이트를 한번 넣고 화이트 그러면은 조금 낮죠? 조금 낮고 아까는 이게 다 붙어 있었죠. 원래 붙어서 그리는 게 맞아요. 그림 자체는. 근데 이제 이 빈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를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예컨대 빈스 하면은 이렇게 한번 스펠링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빈의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으시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18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보기 좋은 그래프가 그릴 수가 있고요. 예컨대 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에다가 뭘 해볼까요? 1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블랙으로 한번 해볼까요? 블랙.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그려지죠. 아까는 사실 회색이어가지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다가 투명도 알파 좀 조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게. 여하튼 이제 이런 옵션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어떤 값에 따라서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한번 입혀볼게요. 색깔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색을 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숫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색깔을 정해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추천하지는 않고 일종의 이제 팔레트,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팔레트를 사용해서 색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팔레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색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는 그 구분이 서로 잘 되는 이런 색깔을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팔레트를 잘 가져다가 쓰면은 시각적으로도 훨씬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강조할 부분은 더 강조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팔레트가 사실은 이 아이칼라 브로어라고 하는 요건데, 그래서 요 아이칼라 브루어, 이렇게 칼라 브루어의 요 패키지에다가 디스플레이 브루어 올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팔레트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 색깔들이 이렇게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를 정해주면은 요 팔레트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옐로우, 오렌지, 브라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은 계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블루 쓰려면 파란색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블루 그린은 파란색에서 그린으로 가는 이런 거고요. 세트 1, 2, 3가 있고, 파스텔 톤에 파스텔 1, 2가 있고, 그 다음 페어드, 다크 2,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펙트럴, 뭐 브라운, 블루,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요 팔레트 이용해서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예컨대 여기에서 요거 뭐 할 거냐면 지금 포린 값별로 포린 팩터였죠. 포린 값별로 다른 색깔 준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 기본이고요. 여기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데 필인데 포린이다. 포린. 뭐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컨대 컬러는 화이트.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포린 값별로 히스토그램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래서 범례도 포린이 도메스틱일 때 요 오렌지고 포린 값일 때 약간 이제 파란색 값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색깔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고, 요 색깔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요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요 필이라고 하는 에스테틱스에 의해서, 요 값에 따라 색깔을 칠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스케일 필입니다. 스케일 필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브루어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칼라 브루어를 봤죠. 그래서 브루어를 할 거고 대신 팔레트를 뭘로 할 거냐? 우리 아까 본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파스텔 2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집에 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뀌죠, 색깔이. 이걸 파스텔 1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스텔 1. 교체가 없고, paired. 이렇게. 색깔 바꿀 수가 있죠. 대신 이미 정한 거를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색깔이 보기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인쇄나 뭐 블로그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좋은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패키지를 그러니까 팔레트를 사용해서 색깔을 표현하는데, 여기 뭐 기본으로 주어진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웹에 가면은 그 뭐 컬러 팔레트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그 색깔의 조합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색깔 번호, 뭐 RG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색깔 번호,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 그림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유행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래에서도 팔레트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운받아서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웹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색깔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다시 요렇게 돌아갈게요. 아이고, 첫 번째 걸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모양이 이제, 이게 더 낫겠네. 이런 모양이 이제 사실은 여기 5,000달러 중간에 굉장히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긴, 이런 분포.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대칭은 아니죠. 이거 대칭은 아니에요. 대칭은 아니에요. 이런 분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포. 이런 종류의 분포. 이런 종류의 분포를 보통 우리가 이제 로그 노멀 분포다. 로그 정도 분포 이렇게 써볼까요? 로그 노멀이다. 이거는 뭐 어떤 분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생긴 건데, 보통 이제 그 확률 변수에 로그 변환을 하면은, 로그를 취하면은 정규 분포가 되는 확률 변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로그를 씌울 거예요. 로그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우리가 오토구요. 오토구 GG 플러스를 할 건데, 여기다가 매핑에 X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프라이스를 했죠. 프라이스가 아니고 여기다가 로그 프라이스다. 로그 프라이스. 이렇게 로그 프라이스를 취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지옴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붙이고, 여기다가 랩스에다가 X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는 로그 프라이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틀렸네요. 아이고, 매핑 AES 이렇게 되죠? 됐어. 네.
우리 아까 그림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걸 볼까요?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정기분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바꿔보자. 이거는 화이트 이렇게 해서 네. 정확히 정기분포는 아니지만은 아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더 꼬리가 길었죠. 이제 지금은 약간 그 꼬리가 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왼쪽은 완전히 모여 있었는데 여기 약간 좀 늘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기분포하고 유사하게 생겨진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세로치기 카운트예요. 근데 사실 카운트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 밀도가 나와야 되는 거는 밀도가. 그래서 요거를 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히스토그램에다가 여기다 에스테릭스를 넣어주고요. 에스테릭스 넣어주고 대신 그 Y를 이렇게 density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Y축이 카운트가 아니고 density가 나오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로축이 density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그림은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조금 더 해볼까요? density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토에 플러스에 맵핑에 SX는 X는 프라이스에 이번에 펑션을 히스토그램 말고 stat density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필은 스티브로 저는 요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색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다가 조금 뭘 넣을 거냐면은 여기다가 알파는 0.5 정도 넣어볼까요? 투명도 조정해주면은 이제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석 이 EDA에서 좀 필요한 거고,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사람들은 어떤 일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모형을 선택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일은 이제 금일은 ED 중에서 그 히스토그램 혹은 덴시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